안녕하세요. 오토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PA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파워 오토메이트는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으실 텐데, 우리가 IPA라고 이제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약자로서 이제 자동화의 하나의 기능 중 하나의 플랫폼 중에 하나거든요. IPA는 사실상 예전에 금융권을 기반으로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되었었어요. 이제 금융권에서 자동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한창 큰 이슈가 있었고,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막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이제 열풍이 불었었거든요. 한 꽤 오래 전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챗 GPT가 이제 대두되면서 IPA가 좀 많이 좀 이제 조금 조용해진 분위기긴 한데, 사실상 이 IPA도 현재 기업에서 많은 자동화를 구축하고 있는, 자동화의 한 기반이 되고 있는 플랫폼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하나인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를 제가 왜 소개를 하냐면, 우리가 일단은 윈도우 데스크탑을, 그러니까 윈도우 OS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PC를 사용하든 아니면 회사에서도 윈도우 OS를 많은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일부 개발자 그리고 디자이너들은 맥을 쓰시거나 아니면 뭐 리눅스 기반의 다른 이제 OS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제조나 뭐 금융이나 뭐 이런 쪽에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PC들은 뭐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의 OS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장점이 뭐냐면, 이 MSIPA의 이제 윈도우즈, 최근에는 윈도우즈 11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윈도우즈 11에서는 기본으로 탑재된 플랫폼으로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윈도우 10을 사용하시는 분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혹시 뭐 무료가 아닌 뭐 유료로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무료로 제공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MS 파워 오토메이트, 이제 약자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여기다 아니고 여기다 하겠습니다. 두 가지 시리즈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너무 기네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여기다 두 가지.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이거랑요,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 클라우드 시스템,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 왜 두 가지가 있는 겁니까, 강사님?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원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원래 제품은 이거였습니다. 클라우드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과 별개로 IPA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어요. 그 인수를 하면서 그 IPA 회사가 갖고 있는 역량에 대한 기술, 특히나 데스크탑, 즉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작동하는 IPA에 대한 그 기술들을 접목을 시킨 게 바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여쭤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의 차이점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옵션들이나 선택지는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클라우드 밑에 2번 제품들이 여러분들 이제 이건 일반적인 기업에서의 이제 예를 드는 건데요. 요 근래 이제 많은 기업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M365에 대한 환경을 많이 구축하고 그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365의 대표적인 게 뭐 쉐어포인트, 팀즈, 그쵸? 그리고 아웃룩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시스템들을 이용할 때 이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의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하면 해당 쉐어포인트, 팀즈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기반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그 안에서 이거를 이제 데이터에 대한 연계, 인테그레이션,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뭐 자동화를 하는데 훨씬 조금 더 수월하다고 평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와 별개로 이제 파워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요. 파워 플랫폼은 예를 들면 이제 파워 앱스 또는 파워 BI, 뭐 BI 정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랑 연결을 해서도 많이 사용하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참고로 이제 이거는 파워 앱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 앱 앱을 좀 편하게 이제 로우 코드, 노 코드는 압니다. 로우 코드 즉 이제 엑셀과 같이 함수 정도로 이제 쓰면서 앱을 하나 만드는 과정을 이제 파워 앱스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고요. 파워 BI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뭐 데이터 분석 그리고 시각화하는데 좀 특화된 플랫폼으로 보시면 됩니다. 파워 BI와 뭐 타블로와 같은 이런 두 가지의 이제 대표적인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많이 이러한 이제 1번과 2번 안에서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강점이 이제 파워 오토메이드 클라우드라는 형식의 플랫폼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 파워 오토메이트에 대한 데스크탑은 이번에 왜 그러면 이렇게 데스크탑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냐고 저한테 여쭤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파워 오토메이트 클라우드는 비용이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라이센스 비용이 청구가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사용하는데 좀 제약사항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클라우드 베이스의 데이터를 인테그레이션 즉 연계를 해서 어떠한 우리가 원하는 업무에 대한 자동화를 이뤄낼 때는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이 아닌 파워 오토메이트 클라우드 제품이 더 좋은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개인 PC에서 사용자가 이렇게 있고 개인 PC에 어떠한 이제 뭐 PC라고 이렇게 할게요. 이 PC에 붙어서 사용하는 데는 이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이 훨씬 더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PC 자체에서 있는 클라이언트의 프로그램 제어 또는 이제 파일 제어 또는 뭐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메신저 뭐 카카오톡이나 뭐 이러한 메신저를 제어하는 것도 이걸로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저도 이거를 현업에서 사용해 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걸 통해 가지고 제가 가장 좀 뿌듯하게 했던 거는 이런 자동화 베이스는 제가 이 자동화 부분에서 이제 강사로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다양한 많은 툴들이 있거든요. 뭐 파이썬을 보통은 많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드렸고 뭐 그 외 별도로 이제 여러 스크립트형 언어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배쉬나 뭐 파워쉘이나 아니면은 뭐 비주얼 베이직 뭐 VBS 스크립트 아니면 VBA 엑셀에서 이제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의 약자로 이제 엑셀에서 마이크로를 쓸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뭐 루비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요. 근데 무엇보다 그러한 스크립트형 언어보다 가장 좋았던 거는 이 지금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PC들의 UI까지 핸들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UI까지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할 수 있어서 UI를 어디다 끌어쓰고 땡겨쓰고 심지어 UI를 핸들링 한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자, 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은 이 창 자체를 하나의 객체로 묶고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고 해서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즉 이렇게 지금 마우스 커서를 잡고 옮기는 것처럼 이거를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게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입니다. 이거를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강의 제 영상이 벌써 100개가 넘는 영상이 올라와 있지만 그 영상 안에서 제가 파이오토 GUI나 이러한 이제 파이썬의 하나의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하나의 이제 자동화 IPA 개념의 이러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강의에서는 사실상 하나의 어떠한 이제 이러한 UI에 대한 부분을 핸들링을 하려면은 해당 이제 커서들 있죠. 이 커서들에 대한 좌표, 포지션 값을 추출을 한 다음에 그 포지션을 잡고 드래그 이동을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그 코드 베이스의 언어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꼈었는데 그와 별개로 파이썬과 같은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실상은 이 UI 쪽을 제어하기에는 많이 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은 제가 현업에서도 그 UI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때 이거를 통해서 해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도 여러분들의 자동화에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긴 영상 이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럼 이제 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과 그리고 그런 이제 성능은 어떤 게 있고 설치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의 다음 식의 이제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좀 몇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좀 제가 세팅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했는데 우선 이제 IPA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아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로보틱 처리 자동화로 해가지고 RPA 자체가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이 있거든요. 즉 여기서 말하는 RPA는 이렇게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RPA 시스템은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GUI죠.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을 관찰하고 동작 목록을 만든 다음 GUI에 직접 해당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자동화를 수행한다. 이 말 자체가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이제 RPA 지금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에서도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에서 어떠한 이제 녹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로 하는 움직임 자체를 녹화한 다음에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이제 RP에서도 가능하거든요. 마치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엑셀을 쓸 때 매크로의 녹화 기능을 이용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그리고 이제 시장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게 제 기준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 가지가 어떤 거냐면 경쟁이죠. 먼저 가장 유명한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그리고 UiPath 그리고 파워 MS 파워 오토메이트로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장점이 사실 어떤 걸 선택을 해도 여러분들은 RPA를 쓰는데 크게 부담감 없이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선 이 두 가지는 사실상 일정 제약 조건에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자동화에 대한 RPA에 전문적으로 이제 도움을 받을 때 이 툴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는 사실상 RPA의 대장과 같은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장으로서의 많은 기능 그리고 수많은 파트너사와 수많은 유지보수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기업에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자동화를 구축을 할 때 자동화에 대한 프로젝트를 도입을 하고 수립을 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한 다음 지속적인 유지보수에 대한 형상관리 이런 관리적인 포인트까지 제한을 받을 수 있을 때 오토메이션 애니웨어가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UiPath도 기존에 많은 이제 유튜버 크리에이터나 아니면 많은 개발자, 많은 이제 IT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이제 UiPath에 대한 사용법 안내 그리고 이러한 거에 대한 기능적인 요소들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왜 MS 파워 오토메이트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MS 제품에 대한 인테그레이션, 통합성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들 대부분의 기업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많이 쓰죠. 오피스 365에 대한 제품도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면 아웃룩도 뭐 메일 시스템 아웃룩을 이용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엑셀, 뭐 파워포인트, 뭐 워드 이런 식의 시스템들을 구축을 할 때 이미 MS 파워 오토메이트 안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플랫폼 5365 오피스 365 요즘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365 제품에 대한 대부분의 기능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업에서 근무를 할 때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에 대한 기능을 제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계속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하고 어떻게 실습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현업에서 프로젝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넘어가서요. 우선 이제 또 제가 조사했던 거는 이런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이 비교군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비교군이 뭐냐면 RPA Comparison
이제 비교하는 차트죠.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터 UiPath. 결국에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고민할 거는 파워 오토메이트나 UiPath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실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제가 어떠한 이제 블로그 이제 구글링에서 제가 내용을 발췌를 하는 건데,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건 일단 이쪽에 이 사이트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쭉쭉 읽어보면 되실 것 같은데, 자, 여기 자체 이 비교하는 이 표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 정책은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아니면 코스트 버전은 어떻고, 이런 게 있거든요. easy of use 해서 이런 거에 대한 좀 비교군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 비전 자체가 이제 OCR에 대한 판독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금 이런 식으로 좀 자세히 구분을 해 놓은 것들을 한번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자체에 대한 비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오토메이션 애니웨어가 조금 더 깊은 역사가 있고 RPA에 대해서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비슷하지만 이런 성능적인 부분도 우수하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한번 검토되는 사항으로서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근데 약간의 근소한 차이로 요즘에는 또 파워 오토메이트가 뭐 잘 되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MS가 주관하고 있잖아요. 요즘 챗GPT 그 오픈 AI사에 지금 MS의 제품 그 MS 거의 뭐 MS에 엄청난 이제 투자금이 들어간 거죠. 오픈 소스 커뮤니티로 들어갔지만 챗GPT를 MS가 많은 부분에서 이제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적인 투자 금액이나 이런 거에서 많은 공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오픈 AI사의 그런 챗GPT를 활용하는 것도 MS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한 이제 MS의 지금 굉장히, 그리고 클라우드 자체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애저라는 클라우드가 있는데, 이 애저 자체도 지금 시장성에서 AWS가 공고 이제 경고에 1위를 계속 지키고 있지만 애저도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MS가 굉장히 지금 IT 회사에서도 굉장히 지금 굉장히 좀 핫하게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식의 지금 선두 기업, 이제 선두 플랫폼의 기업으로 좀 보시면 돼서, 그렇기 때문에 투자나 기능적인 업그레이드나 이런 사항들이 MS의 파워 오토메이트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게 지금 한간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 IPA 쪽 기능을 설명을 하려고 일단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설치는 어떻게 하는지. 자, 설치 자체는 제가 이게 다른 건 아니고 이제 구글링을 했어요. 구글링을 해서 여기 보시죠.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다운로드를 했고요. 그 전에 이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에 실제로 MS가 인수해서 새로운 제품군으로 나오게 된 거를 한번 제가 기사를 찾아본 게 이겁니다. 보이시죠? 2020년 9월 25일 날 나온 건데, 소프트 모티브 인수 로봇 닫을게요. 인수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기능은 파워 플랫폼의 통합. 이게 IPA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보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용자가 코딩 전문 지식 없이도 데스크톱 워크플로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소프트모티브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완전한 애플리케이션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파워 오토메이트가 두 가지의 지금 길로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다 안정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장단이 있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도 활용하는데 무리 없이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일한 겁니다. 자, 원 오토메이션, 윈 오토메이션 개발한 기업이고, 그러니까 이 소프트 모티브는 굉장히 이 IPA에서 굉장히 유망하고 굉장히 선두했던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MS가 인수한 거겠죠. 사실 MS 자체도 그 당시에는 IPA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투자하고 앞으로 더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인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파워 오토메이트 자체는 위키로 제가 한 거거든요. 뭐 이것도 그냥 간단히 한국어 번역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전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플로우를 알려줬던 게 반복적인 작업 자동화를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SaaS 플랫폼이라고 얘기 나옵니다. 자, 이게 SaaS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IT가 BIT 아니면 이제 IT에 대한 인프라적으로 IT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클라우드라는 이 시스템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뭐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파스, 막 다스 이런 식으로도 여러 가지가 나눌 수 있는데 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사용자가 어느 정도의 독립적인 운영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버추얼 머신 자체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AWS에 이 뭐 AWS EC2나 뭐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버추얼 머신으로 올릴 수 있는데 그 이후로는 OS 설치부터 우리가 알아서 다 뭐 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물론 처음에 설치를 할 때 뭐 VM을 올리든 뭐라든 OS를 처음부터 이제 이미지를 올린 다음에 설치를 해줄 수는 있어요. 그 해줄 수는 있는 걸로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파스라고 하는데 플랫폼 에서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이제 내부적인 이제 인프라 안에서 이 미들웨어 시스템까지 이 접목이 돼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걸로 보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지금 이그젬플로 예시로 나와 있는 게 이제 SQL 서비스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MS SQL 뭐 이런 식의 이제 서비스를 안에다 넣고 우리가 이제 SQL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게끔 플랫폼에서 나오는 게 이제 RDS, 이제 AWS에서는 RDS라는 서비스를 이제 많이 쓰고 있고요. 뭐 아니면은 뭐 다이너모DB 뭐 이런 식의 NoSQL 기반의 이런 시스템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나오는 게 이제 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보는 게 SaaS예요. 이 SaaS 자체는 큰 차이점이 뭐냐면 다 관리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체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다 관리를 해주고 우리 고객들은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될 수 있게끔 이런 관리적인 포인트, 시큐리티 포인트, 기능적인 포인트, 업데이트 포인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관리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돈만 주고 서브스크립션 구독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게 바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SaaS 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우리가 구독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즉 우리는 라이센스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은 라이센스가 불필요하지만 파워 오토메이트 자체는 라이센스가 필요할 때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업데이트가 됐을 때 그 업데이트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볼 수 있게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일단 짚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뭐 아래는 뭐 기존의 쉐어포인트 환경에 뭐 워크플로우를 이용했지만 뭐 앞으로는 뭐 파워 오토메이트로 이제 이용하겠다 이런 겁니다. 저 역시 쉐어포인트를 써봤고요. 쉐어포인트 온프레미스 기반부터 사용을 해봐서 이 쉐어포인트에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고, 하지만 이 관련돼서 파워 오토메이트가 쉐어포인트가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지금까지를 어떻게 구현을 했고 어떻게 변화 관리가 됐는지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차차 제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여기 한번 들어가 보셔서 파워 오토메이트에 대한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한번 보시면 뭐 이렇게 이러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자체는 지금 파워 오토메이트의 뭐죠? 클라우드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클라우드 제품은 이런 식으로 지금 구현을 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IPA에 대한 데스크탑, 그러니까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은 제가 이제 설치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 설치하는 방법은 여기서
지금 제가 클릭을 했을 때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을 설치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파워 오토메이트 설치 관리자를 다운로드 합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실행을 하고, 기본적인 디포트 설치를 하는데 required data collection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는데, 사실 이 required data collection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떠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 이제 피드백을 점점 전달해 주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VP라면 이거는 그냥 빼도 상관없는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이것도 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필수적인 것만 설치를 하고 인스톨해서 넥스트 넘어가시면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파워 앱스토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설치해도 된다고 얘기 나오고, 아니면 뭐 셀렌마이드유 설치해도 된다는데 선택사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MSI 기반의 설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설치를 하고 간단히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 나누는 과정으로 갖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